여러분, 1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하루가 또 금방 가네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몇 시간 후면 365일 중에 364일만 남는 겁니다. 여기는 외대 앞입니다. 여기 좌회전 해가지고 경희대 쪽으로 갈 거고요. 오후에 차를 좀 빼가지고 동네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까지 왔어요. 갑자기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약간 그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은하 아줌마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참 잘 나가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분이 어른들의 소녀시대였을지도 몰라요. 나미, 이은하, 저보다 제 위에 제 아버지 또래가 좋아하던 가수, 제 또래가 좋아하던 가수는 제가 이제 인지하는 걸로는 고등학교 정도 가가지고 강수지, 이런 가수들. 화면을 한번 돌려볼까요? 엄청 그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눈이 부신데요. 이 옛날 노래들을 막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딱 2026년이 돼서 한 해가 딱 시작됐잖아요. 한 살을 더 먹은 거죠. 이 뭔가 편해지는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뭔 지랄을 해가지고 이거밖에 못 사나는 생각도 들고,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이 20대 30대에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50이 넘어가지고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뭔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에 지금 탑승되어 있는데, 당장 죽는 건 아니고 당장 도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눈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나? 뭐 이런 걸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가까워진다고 느껴지는데 막상 또 엄청 잘 살지 못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산 것 같지가 않아. 뭔가 되게 찝찝한 이 기분이 막 든단 말이에요. 물론 내일 또 해가 떠오르면 열심히 살겠지만 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단 말이야. 죽어야 끝나는 게임인데 내일도 열심히 살고 모레도 열심히 살겠지만 지겹다. 세상에 되게 부자들이 50 넘어서 부자가 됐다고들 다 얘기를 하는데 돈 벌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또 어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흙수저의 고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이니까 벌써 작년이에요. 어제까지도 제 고객들을 그렇게 막 만나고 돌아다니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는 모르지만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점점 크면서 국민학교 정도 되면 그런 걸 알게 돼요. 우리 집이 제법 잘 산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우리 집 이런 집이다, 이런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철이 가난한 집일수록 일찍 들어요. 근데 이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과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아니면 돈이 많은데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되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제 고객 중에서는 1000억이 넘는 자산가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수천억인데도 제가 상담하려고 만나면 마음이 막 쩔쩔 끓고 있어요. 왜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겨우 2000억밖에 없는데
주변에 5천억 있는 사람도 있고 1조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너무 멀고, 제가 느끼는 거랑 똑같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왜 우리 아버지한테 1,000억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2,000억밖에 만들지 못했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지고 이거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엄청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냥 각각 자기가 느낄 때 저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20, 30대는 제가 고객을 만나면 저분은 재산이 1,000억이나 되는데 뭘 저렇게까지 더 저렇게 안달복달하고 정말 안쓰럽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진정으로 그분들은 지금 끓고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무슨 법륜 스님이나 법정 스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뭘 내려놓고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는 그건 약간 패배주의 같아가지고 그런 거 싫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딸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후배나 부동산업계 후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쟤네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쟤네 왜 내가, 심지어 이제 뭐 제가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쟤네 왜 가르쳐준 대로 안 하지, 얼마나 후회하려고 저러지, 지가 나이가 지금 40이 안 됐다고 30 몇 살도 작은 나이가 아닌데 저 나중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려고 막, 저는 지금 눈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눈에서 막 피눈물을 흘릴 정도의 날이 올 텐데 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막 제 친구들이나 제 아끼는 후배들이랑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하다 보면은, 야, 아니 형, 남의 인생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마, 막 이러는데, 제가 줄곧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저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제 부하 직원이나 신입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왜 제가 20살 30살에 했었던 실패를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려고 하는가. 저거 시키는 대로 좀 하지 말라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막 그 마음이, 제가 답답해서가 아니라 막 제 나이가 됐을 때 저보다 훨씬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저한테 배우는데. 근데 저러다가 저 어떡하려고, 저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떠올라요. 막 저 가서 확 때려버릴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나중에 30살은 35살, 35살은 40살, 40은 45살, 심지어 저는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제 인생의 선배나 업계의 선배인 60, 70 먹으신 분들이, 저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 노창이 저거 50 넘어가지고 저 새끼 왜 저거 내가 옛날부터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제가 선배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도, 어디 가서 제가 저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어디 두 손 벌리면서 빌어먹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이렇게 날이 화창한데 1월 1일이고 막 이러면, 뭔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러면,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나불나불 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50이 넘었는데 건강한 편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어찌 생각하면 20대 30대 40대에 수시로 쓰러질 정도로, 과로할 정도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몸뚱이를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병원에 실려가면 병원이 다시 살려주는데, 아주 죽을 정도 아니면 과로해도 좀 괜찮잖아요. 그런 생각을 왜 나는 20대에 하지 않았나.
심지어는 10년 사이에 그 속초 탐험 300 몇 번 할 사이에 300일을 속초를 안 가고 300일을 더 일하면은 1년인데 몇 억은 더 벌었을지 않았을까, 10억은 더 벌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도쿄를 막 5, 60번을 갔는데 그 쓴 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 5, 60번을 갔다면 제가 1박 2일로 간 날도 있겠지만 2박 3일로 간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일 평균하면 그것도 1년의 반이야. 그러면 최선을 난 다 안 하고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노래 막 이렇게 막 8, 90년대 막 노래, 옛날 저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들었던 노래를 오늘 하루 종일 듣고 다녔더니, 당연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노창이 저거 영상에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는데, 곧 환갑이 옵니다. 너네도 환갑이 된다. 그 꽃값 다 떨다가 환갑 됐는데 현재 노창이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면 너네들이 한 얘기나 생각은 다 그 물거품처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꼭 집어서 누구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뭐 남의 인생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근데 제가 가리켰거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랑 말이라도 섞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경희대를 돌아가지고 동대문 경찰서 앞이고, 앞에 청량리 롯데캐슬이 보이네요. 뭐 또 10년 20년 후가 되면 대치동 강남역 뭐 이렇듯이 청량리도 엄청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영화가 있었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세상이 돌고 돌잖아요. 뭐 저 죽은 다음에 청량리가 얼마나 좋은 동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찌질한 동네이기 때문에, 찌질한 동네는 뭐 이 동네 사시는 분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 험한 동네였어요, 여기가. 뭐야 이 노래는? 생전에 안 듣던. 일단 지금 4시 20분인데 집 쪽으로 가면서 오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제가 못한 게 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1월 1일부터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 제가 소설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챕터 1에 목차를 잡아야 되고, 그 목차 잡히는 거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첫 페이지를 딱 쓰고 술술술술 이제 소설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흐름으로 써야 되는지는 작년부터 틈틈이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타자만 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직업의 세계를 다룬 드라마 중에 뭐 굿파트너라든지 이런 한국 드라마 여러 편에 1편만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래서 이 첫 장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일단 오늘 지금 이제 차 몰고 가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집 근처 카페든지 어디서 앉아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쓰고요. 그 풀어나가는 방법, 이제 실제 소설의 몇 페이지 정도를 제가 쓰겠다는 얘기고, 쓰면서 이제 생각난 아이디어는 그 뒤에다가 이제 계속 체크해서 적어둬가지고, 제가 오늘 쓴 거대로 내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쓴 거를 바탕으로 내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팁을 그 옆에다가 또 써놔야죠. 그래서 내일 제가 까먹으면 안 되니까 내일 그 페이지를 이어서 쓰려고 했을 때 어제 여기까지 썼는데 오늘 이걸 이어서 이 흐름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300일 동안 써야 되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고,
150페이지, 170페이지가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1페이지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에피소드 10개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딱딱 그 부동산의 어떤 스킬과 계약의 실제 사례 같은 걸 섞어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단막극처럼 그렇게 10개가 이어지는 거긴 하지만 주인공이라든지 실제 나오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이 시간대도 마찬가지고요. 연장선상에 딱 시계열적으로 쫙 이렇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챕터 5에 나오는 내용과 주인공과 배경이 챕터 1에 나오는 것과 챕터 10에 나오는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메모도 많이 하고 수집도 많이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생각을 막 쓰고 매뉴얼이라든지 기능적인 책을 썼었던 이제 과거에 여섯 번에 제가 쓴 책들과 좀 다른 양상으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써야 되는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드라마들 여러 개에 한 세네 개 봤을 거예요. 세네 개의 1편의 앞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위주로 잘 생각을 떠올리면서 가서 이제 오늘 쓸 만큼 내일이나 모레 바빠서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써놓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7장에서 10장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군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미 26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26년 10월 30일 날 정확하게 딱 300일 후에 제가 여러분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찍겠죠. 못 찍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계속 쓸 생각을 하고 있고 연휴가 옵니다. 5월달에도 연휴가 있을 거고 추석 연휴도 있을 거고 설날 연휴도 있고 뭐 틈틈이 있겠죠. 연휴가 이틀 3일씩 뭐 주말도 마찬가지고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써가지고 뭐 10월 30일까지 쓰겠다는 건 데드라인이고 뭐 6월 말 7월 말까지 원고 다 쓰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아붙여서 써서 뭔가 올해 오늘 제가 읽어보려고 히가시게이코의 가공범 새로 나온 그 책도 제가 들고 나왔는데 그 책이 딱 페이지가 600 한 2,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딱 그만한 책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책을 쓰려면 A4로 300장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300장 중에 한 두세 장 오늘 써서 내일 365일 중에 364일이 남은 날 시점에 저도 써야 되는 300장 중에서 294장 5장 이 정도만 남을 수 있도록 이거 뭐 영업이랑 똑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저한테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제 지인들 뭐 제 고객들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카톡 문자 뭐 굉장히 많이 새해 축하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 중에 되게 감동을 준 문자도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다음 주에 저에게 또 떡국을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또 그 친구네 사무실 앞에 떡국을 얻어먹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답심리는 지나갈 때마다 제가 꼭 사고 싶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죽기 전에 저 건물을 사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죽는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가족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제가 죽는다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죽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죽고 싶어서예요. 죽는다 해가지고 그냥 진짜 죽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웰다잉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웰다잉. 그래서 잘 죽어야 되잖아요. 잘 죽어. 그래서 그러려면 이 의미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허투루 살지 않으려고 제가 계속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오늘
책 이거저거 막 뒤적이다가 뭐 그 책 제목을 제가 완벽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런 책이 있거든요. 우울증에 굉장히 심하게 걸렸던 그 작가분이 정말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말초적인, 죽고 싶은 사람이 떡볶이가 왜 먹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삐끗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평상시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나를 다독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계속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은 결국 잘못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그 저도 코에다가 뭐 호수 꽂고 벽에 똥칠하면서까지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잘 살고 내 의지대로 죽을 수 있을 때 딱 죽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잘 남은 생을 살고, 뭐 얼마를 남겨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한테 뭐도 남겨놓고 죽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고요. 그 너는 책을 왜 쓰고 유튜브를 왜 찍고 왜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표현하면은 그냥 제 가족들 보라고 저는 올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영상 올린다고 해서 제 자식이 보진 않지만, 뭐 돌아다니다가 볼 수도 있잖아요. 모두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보다 깜짝깜짝 놀란다 네 영상 떠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 제게 꽤 걸린다고 합니다. 뭐 근데 뭐 제 자식들도 아빠 뭐 그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가끔 있는 거 보면, 제가 SNS에다가 올리는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를 다 보고 살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 보고 싶어서 지가 스스로 열어보는 날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도 저는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고, 뭐 누구 좋아서 올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지인 중에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자기 인스타그램으로 한 달에 한 200씩 번다, 너도 한번 조회해봐라 그러길래, 저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수익 발생하는 건 아니고, 수익이 하여간 발생합니다. 근데 그 수익을 받기 위해서 뭐 등록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뭐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뭔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꽁돈을 싫어하고, 그 꽁돈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저의 행운을 그런 거지 같은 데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운이 따라서 하나 벌 거 두 개 세 개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냥 뭐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운이라기보다 좀 불길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웃긴 얘기인데, 예전에 로또 3등이 된 적이 있는데 140만 원이 됐거든요. 은행 가서 그 140만 원 받자마자 그날 다 써버렸어요. 너무 그 돈을 버릴 수는 없는데 그냥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날. 아니 될 거면 1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3등이 됩니까? 그래서 좀 그랬다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좀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동대문구에서 다시 광진구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로 딱 넘어가면 왼쪽은 중랑구고 오른쪽은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어디 적당한 데 가가지고 히가시 게이코 책의 챕터 1을 읽고, 아, 소설의 대가인 히가시 게이코는 앞에를 이렇게 풀어나갔구나,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봤던 그 드라마의 앞부분과 한번 매칭을 해보면서 글을 한번 써 나가보고요. 지금
영상으로 25분째 떠들고 있는데 커피숍에 도착할 때까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떠들고, 이 영상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욕만 먹을 것 같아요, 이 영상 올리면. 근데 어쨌거나 1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그 기록을 저는 또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고요. 차가 엄청 들어오는데 세차는 또 하기 싫으네. 아까 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막 이런 것처럼, 아까 절에 갔다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침에 막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점심때가 다 되니까 배가 고픈데 1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음 주에 떡국을 사주겠다고 하는 그 친구가 카톡으로 떡국은 맛있게 드셨나요? 이렇게 새해 인사가 왔길래, 아, 떡국도 못 먹었는데 떡국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네, 막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뭔가 이 기분이 서글퍼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뭐 혼자 사시고 가족은 없으신가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이 다 멀쩡하게 다 있는데, 가족이 멀쩡하게 있다고 1월 1일 날 전부 똑같은 시간에 떡국을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녁에 만나서 먹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너는 이혼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가족이 다 멀쩡한데 어제 늦게 다 자가지고 저만 새벽에 일어난 거고 다 자느라고 제가 혼자 나와서 그런 거니까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저녁에 떡국을 먹을 거고요. 그 한 2시간 정도 저는 어디 짱 박혀가지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 근처 골목에 들어왔으니까 영상을 끄고요. 1월 1일 남은 시간 다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뜻하는 바 다 되시고, 행동력 없는 분들은 행동력 갖추시고, 어디 허황된 소리 사기꾼 같은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남의 거 훔치려고 하지 마시고, 탐하지 마시고, 스스로 열심히 버시고, 객적은 소리 하고 다니지 마시고, 술 먹고 인사부성 되지 마시고, 하여간 나쁜 거 다 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